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해올 경우 즉각 반격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격할 지점으로 이미 이란 그리고 이란 문화의 중요한 곳 쉬운 두 곳을 설정해놨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장소가 몇 곳인지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쉬운 두 곳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문자 좀 몇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해요. 1007님께서 라디오 청취 제가 경력 40년째인데요. 최일구 행디 감정해보니 A+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청취자 배가 아픈데요. 무거운 녀석들 듣고 화장실 가려고 참고 있습니다. 네. 자꾸 참으면 무거워지는데. 청취자 부탁 문자 한 번만 더. 시사평론계의 개그맨 배종찬 소장님 유머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연구하는 시사평론계의 개그맨으로 항상 연구하는 모습 부럽습니다. 저도 청소 노동자로 하면서 꿈을 펼치고 싶지만 성격이 내향적이라 적극적으로 못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부럽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TBS 시사 프로그램 자리 잡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배종찬. 뭐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 이 문자가 사장님께 전달이 되나요? 전달되죠. 듣고 네. 계신다고 봐야죠. 제발 좀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연구하세요 정말? 이걸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김경래 PD가. 네. 오늘 이강택 사장님 스케줄 있는 걸로. 그래요. 이런. 차 안에서 들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다시 맞붙는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한다고 그랬죠? 네.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선거법안 통과됐죠. 공수처설치법안 통과됐죠. 네. 남아 있는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데요. 유치원 3법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184개의 또 민생 법안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무게 있는 뉴스 다시 맞붙는 국회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충돌 없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뚱블리 기자. 네. 이 언제쯤 오늘 뭐 오후에 상정을 하나요? 어떻게 본회의는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요, 아직 본회의 시작 안 됐습니다. 시작이 안 됐고 한 3시간 정도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예. 그 회동이 이제 조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뭐 본회의 개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좀 양측이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좁혀진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직은 뭐 오늘 중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국회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래요. 뭐 어쨌든 만약에 이 국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지금 이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게 된다면 이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의도 국회가 지금 여기서 취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배 소장님.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7일, 8일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열리는데 장관의 경우에는 하루지만 국무총리의 경우는 이틀간 청문회가 있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회의를 열어서. 네, 본회의를 하는데 이 청문회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검증을 받느냐, 이념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검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과거의 이력에 문제가 있느냐. 근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워낙 이 관련된 것들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이틀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총선이 있는 만큼 이게 사법부, 입법부, 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냐 이걸 계속 물고 네. 늘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고 먼저 합니다. 국회의장 했던 분이 어떻게
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느냐 상권 그렇죠. 분립인 나라에서. 그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이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은 뭐 친인척 비리, 뭐 자녀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논문 표절. 논문 표절, 위장전이. 이런 것들 자체는 별로 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삼권 위배를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부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부결로 입장을 정했는데요.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뭐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배종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유배하는 거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부결로 입장을 정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심재철 원내대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오고 갔던 것도 내일부터 있을 이 정세균 국회의장 청문회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설득을 하려는 작업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총선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16일까지는 물러나야 된다고 바로 이 그러더라고요. 부분입니다. 예.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원만하게 이임이 가능한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다고 지금 전망되고 좀 만에 하나 이것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예. 그냥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퇴하고 그렇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새가 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이번 총선에 정말 다크호스거든요. 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만든다. 이런 보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유튜브로 지금 실내에서도 목도리 하는 뚱커벨 크크 쓰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더워요. 아, 이게 추워요 여기 스튜디오가? 아 추워가지고 요새요. 네. 참 그래요? 이 목도리가 또 목 관리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거 가수나 하는 거죠. 네. 요즘에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새로운 보수당 창당입니다. 네. 어제 새로운 보수당 그냥 줄여서 새보수당 하더라고요. 네, 약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네, 새보수당. 네. 당 이름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 이 슬로건이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당, 새로운 대한민국이었고 이 드레스 코드가 흰 티셔츠에 청바지 네. 이렇게 맞췄다고 합니다. 후드티. 네, 네. 후드티를 입고 더 전문적으로 분도 얘기하면? 있고, 네. 이 새로운 보수당은 총 8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해서요.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원내 4당이 됐고요. 이 창당을 실질적으로 이끈 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개혁이 됐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지 8석의 의석을 총선에서 80석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거짓말하는 걸 농담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나? 그 전제를 하면서 네, 네. 지금 8석을 4월 15일 때 80석으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오늘 1월 6일이 오늘이 이제 4.15 총선 D-딱 100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 새 보수당이 4.15 총선 21대 총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반신반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표현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는 우리는 뭐 80석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쪽에서는 과연 새로운 보수당이 새 보수당이 자유한국당 또 기존의 뭐 우리공화당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차별화가 될 거냐 이게 최대 이제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특히 이제 정당의 세력, 정당 지지율의 세 가지 변수입니다. 예, 세 가지 적어야 네. 된다. 세 가지 첫 변수는 번째 첫 번째는 네. 이념, 이념, 두 번째는 지역, 지역, 세 번째는 세대. 세대. 그러니까 세대는 어떤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냐. 지역은 호남이냐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그런데 이게 확실치는 않거든요. 새 보수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념에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 새 보수당의 보수의 개념을 어떻게 자유한국당 또 다른 보수 세력과 차별하는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네. 왜? 지역구도 중요하겠지만 정당 투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새 보수당으로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그 새 보수당 창당대회 하는데 네. 옆집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그 보니까 오늘 뭐 설왕설래가 있더라고. 화환을 보냈니 안 보냈니 그래가지고. 휴일이라서 팩트가 뭐예요? 팩트. 네.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어요? 네, 화환을 안 보냈는데. 요즘 화환값도 싸잖아요. 그렇죠. 네. 라디오 들으면 광고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국회 안에서는 막 물고 뜯고 막 헐뜯고 하더라도 네. 뭐 당 행사, 주요 당 행사나 아니면은 뭐 특히 이제 창당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 화환을 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의로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화환이 왔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화환을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뭐 옆집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화환이 지금 안 왔던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도 이거는 고의라고 뭐 실수로 안 보냈다라고 네.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화환 보내는 담당이 또 있다면서요, 직원이. 네, 담당 직원도 있고 그걸 이거를 실수로 잊어버렸거나 그랬을 리는 없을 거고. 혹시 네. 19 플라워의 연락 전화번호를 몰랐던가요? 네. 네, 어쨌든 뭐 의도적으로 좀 경쟁자로서 좀 인색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격앙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수라고 하면서 오늘 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이 그 새로운 보수당 5명의 대표에게 각각 난이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보냈대요. 네, 오늘 보냈습니다. 돈이 더 들었겠네요, 그러면. 네, 5인분을 보냈으면. 그렇죠. 1인분만 보냈으면 싸게 막을 수 있었는데. 네, 화환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 황교안 대표 지금 얘기하니까 오늘 오전에 네, 그 보수 빅텐트론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통합 추진이 만들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국당 주도로 할 게 아니라 각 정당과 정파가 모여서 보수 통합 추진위원회 만들자 이랬다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만든 당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꼽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뭐 어떤 그 집단적인 당과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만든 당이 1대1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좀 그런 모양인데 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만든 당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죠? 이현주 의원 한 명 있습니다. 명인가요? 네. 하여튼 저 새 보수당하고 이제 빅텐트 합류 여부인데 이게 보수 통합이라는 게 어떤 세력 결집, 양적인 팽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질적인 그럼요. 그죠? 네. 질적인 보수 혁신되는 대통합 이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닐까. 또 나라의 안녕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거워야죠. 네.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로 났더라고요.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면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 복귀에 대한 변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가 세니까 모이자. 이렇게 해서는 이기지 못한다. 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려는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는 밝혔는데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도 매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배종찬 수장도 매일 이 뉴스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쉼없이 연구하죠. 네. 그 조선일보 일면 톱에 안철수 의원 기사 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톱에 실시간 검색어 톱이 뭔지 아세요? 봉준호 감독 네. 기생충 골든글로브. 골든글로브. 네. 골든글로브가 그 야구 선수들한테 주는 상 아니에요? 좀 다를 겁니다. 그거는 골든 글러브, 이건 골든 글로브. 뭐 스펠링이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외신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신이기 때문에 골든 글로브 그러니까 그 스펠링이 뭐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글로브는 이게 세계라고 하는 뜻은 GLOB. 그다음에 야구 글로브는 GLOVER. 아 역시 네. 유학파는 다릅니다. 재미 역시. 유학파라. 네. 아 달라요 역시. 자, 이것은 네. 19 외국어 학원입니다. 네. 네. 종이 어디 깨졌어. 왜? 네. 울리다가 두 번씩 울리고. 무리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중동 정세 악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화약고인데 여기가. 네,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이란 아닌데. 그 네. 솔레이만이죠. 행정수비대 사령관. 이 드론이 이제 살해를 해가지고 지금 뭐 혼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뭐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점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란 군부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 사실상 이제 이란 군부의 실세
뭐 이렇게 이란의 됩니다. 영웅 시대더라고요. 네. 차기 뭐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인지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로 갔는데 이 슬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 네. 솔레이마니 네. 무겁죠. 네.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네. 네. 솔레이마니. 이름이 어려워서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 이라크로 가서 이 친이란 민병대를 이끌고 있는 그 아부마흐디 알무한디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네. 근데 이 솔레이마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폭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미 첩보를 입수하고 그 의도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드론이 그 MQ-9 리퍼라고 네. 하늘의 암살자. 네. 예. 이게 이 무기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네, 들리지 지상에서는 위에 왔다 갔다 해도 네. 목격하거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암살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핀셋 제거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좁은 범위에 있는 목표물까지도 타격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인인지 군인까지도 구분이 가능하고 네. 종전의 기종에서 개량형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골든 이글인가가 또 드론 비중이 하나 지금 오산 비행장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도입된 게 있어요? 도입돼 있습니다. 네. 이 솔레이마니 사진 다 보셨잖아요. 그 하얀 머리에 이제 수염에. 네. 이거 이제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렇죠. 이란이. 필요시하죠. 두 분 저 영화 300 보셨죠? 그럼요. 네. 거기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페르시아 왕. 네. 그 후손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솔레이마니 그 사진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 생각이 크세르크세스 왕도 생각이 나던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세계에 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복은 아니고요. 피의 보복을 하겠다. 가혹한 보복. 네. 그래서 두 가지 상징적으로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 붉은 길을 올렸거든요. 이게 보복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고 통치자가 솔레이마니 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예. 그랬더니 누가 복수를 해줄 거냐 했더니 이 통치자가 우리 모두 이렇게 그랬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럼요. 거죠. 그 네. 딸한테 네. 유족 딸한테. 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해올 경우 즉각 반격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격할 지점으로 이미 이란 그리고 이란 문화의 중요한 곳 쉬운 두 곳을 설정해놨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장소가 몇 곳인지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시인 두 곳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 의해서 이제 미군이 좀 이게 미국인이 이제 연관돼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인질로 잡혀있던 52명을 네네. 그거를 기리면서 52곳을 결정해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쉬운 두 곳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 네. 예. 이게 우리가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영향을 받는 게 지정학적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영향이거든요. 하나는 지정학적 영향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일종의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미국의 의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긴장 관계가 유가 급등도 또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나타났거든요. 8개월 만에 지금 최고가라는 거 아니에요? 두바이유가? 10%가 급등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이 되긴 할 텐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정학적 위협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가 또 우리 K-뷰티의 성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 성지가 K-뷰티가 되는데 영향받는 것 아니냐. 우리 경제 영향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라크에도 우리 한국인이 한 1,600명 있고 네. 이란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있고 그런다는데 우리 해외 교민의 안전도 문제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 사태를 키운 게 이 탄핵 자국 내에서의 탄핵 국면 돌파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경고했다기보다는 탄핵 국면 돌파를 해서 더 강경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이란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이 미국 상원에서도 전쟁 반대 결의를 제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미국이 이 사람을 살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이름이 쉽지 않아서 진하게 힌트를 드립니다. 이란 사람들의 이름의 끝이 이렇게 많이 끝납니다. 니, 니 5글자고요. 호메이니, 이 사람들 니 이름에 솔과 레, 이게 도레미파 솔 레가 들어가는데 정상근 기자 네. 오늘따라 이마가 예쁜데요. 아 많이 이쁜가요? 네, 못 들어하는 거예요. 솔과 지금. 레가 들어. 힌트를 달라고 그랬지 정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란 이름 니자로 끝나는 게 이 사람 저 이름하고 호메이니 또 2명밖에 몰라요? 두 명이- 많다며요. 2명이면 다죠. 아이 참 뭐예요? 슬레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